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최성배 작가님의 소설집 흔들리는 불빛들에 수록된 단편소설 안개가 훔친 넋입니다. 아내와 딸을 호주로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된 주인공 치상. 아내와 떨어져 있는 동안 솟구치는 성적 본능을 억누르며 관성처럼 살아가던 그는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향수 냄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 안개처럼 모호하고 불안한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시가 지났다. 사위는 캄캄했다. 눈발이 떨어지면서 뺨에 묻었다. 치상은 선뜻한 기운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마음이 조급했다. 휘청거리는 길을 오그리고 손전등 불빛을 휘저으면서 어둠을 건져내었다. 어디선지 가끔 개 짖는 소리가 컹컹 들렸는데 개는 멀리 떨어진 인기척을 냄새로 알았을까? 아니면 가끔 번쩍거리다가 명멸한 손전등의 불빛을 보면서 짖었을까? 치상의 불안한 손놀림은 쫓기듯 흙을 거칠게 파헤쳤다. 꽃삽을 챙겨놓고도 차에 싣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미처 땅을 팔 연장도 없이 급히 왔던 일을 후회할 겨를이 없었다. 등을 굽혀 뾰족하게 생긴 돌을 집어들었다. 꽁꽁 얼어있는 땅은 바스락거리는 가랑잎들을 들춰내고도 쉬이 파지지 않았다. 등에 땀이 돋을 정도로 한참 파헤치자 겨우 흙에 덩어리지고 부스러진 입자들이 나왔다. 면도날을 묻고 흙 위에 창호지를 덮었다. 다시 더듬거리며 막걸리병을 잡은 치상의 손이 떨렸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하얀 길이 되어 끝없이 뻗어 있었다. 여름날의 안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살을 내는 삭풍이 불었다. 승용차를 세워놓은 길에서 100여 미터 더 내려온 지점이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의 하얀 얼굴이 떠올랐다. 길고 가느다란 목에 붙은 기름한 얼굴. 깊은 속눈썹과 치켜올라간 아미의 끝이 예민한 감정으로 반응하여 바르르 떨릴 듯 야릇한 웃음. 금방이라도 벌거벗은 여자가 불쑥 나타나 비웃음 소리를 흘릴 것만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옷자락을 스치는 저 소리는? 아니, 가랑잎들이 굴러가는 소리였다. 아직은 아무도 모를 지난 여름밤의 일을 마무리한 곳이 싸늘하게 온몸으로 냉기가 엄습한 바로 이 자리였다. 이 근처에서 강물로부터 번지는 안개를 더듬으며 여자의 사타구니를 훔쳤던 기억이 날아갔다. 무엇에나 홀린 듯 그렇게 뜨거웠다니. 카페에서 처음 와라 껴안은 순간 그녀를 정말 사랑하기나 했을까. 그때 치상은 가슴과 심장으로부터 물밀듯이 쳐들어와 솟구쳐 오르는 정염의 불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순간만은 정말 누군가 꽉 껴안아서 뜨거운 불꽃을 꺼야만 했다. 물어물어 온 막다른 골목길이었다. 치상이 깃발을 단 집을 찾아갔을 적엔 캄캄한 밤중이었는데 울긋불긋한 그림들이 붙어있는 방 안에는 촛불이 가물거렸다. 오지 않아도 될 분이 오셨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는 분 소개로요. 영험하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천도해 주시거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기에. 무당 여인의 눈은 신들린 듯 초점이 떠보였다. 여기 오지 않고서도 당신이 더 잘하실 텐데 뭘. 낮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무당 여인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치상에게 비웃듯 말했다. 생월생시가 어떻게 되시더라?
까만 사인펜을 든 무당은 노트를 펴고 뭔가를 끄적끄적 적어내려갔다. 그리고 낡은 책 한 권을 펴보며 중얼거리는 말투로 짓거렸다. 아이고, 큰일 나게 생겼구먼. 당신은 금년에 죽을 팔자야. 괜히 설치다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는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있는 게 상책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나쁜 수야. 당신한테 찰떡처럼 붙어있군 그래. 쉽게 떨어질 귀신도 아니고. 어허, 이 노릇을 어쩐다. 속내를 들킨 듯 안절부절 못한 치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엉덩이를 들어 상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무당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더니 섬쩍지근한 눈빛으로 말했다. 면도날을 땅에 묻어놓고 그 위로 창호지를 깔아 놓으세요. 그 다음은 막걸리 넉 잔을 차례차례 부어놓고 내가 지금 써준 부적을 앞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일어서서 땅을 밟고 당신의 소원을 말하여 빌고 절을 해야 합니다. 부적은 그 자리에서 북쪽으로 30걸음을 한 다음에 불에 태워서 땅에 묻으세요. 그걸 누가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늙은 점쟁이 무당 여인은 단호한 어조로 잘랐다. 그림자처럼 점점 다가오는 긴장과 압박감만 아니라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며 무당이 시키는 방법을 미신이라고 고개를 저으려 했다. 이렇게 차츰차츰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 몰랐다. 욕망에 쫓기는 마음으로 시일이 지나고 엉켜들수록 거미줄은 칭칭 그를 동여매기 시작했던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덫에 걸려 불안한 마음과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폭되어 심란했다. 나쁜 년. 어쩔 것인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필연이라고 할 순 없었다.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라면 묻고 싶었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이 만들어 체념할 수 있는 일을 운명이라고 다독거려야 하다니. 콧날이 반듯한 여자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여름이었다. 뭉칫돈이 생겼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서운한데? 우리 생맥주로 입가심 한잔 하는 건 어때? 말도 안 돼. 가려거든 제대로 가야지. 늘 발동을 거는 건 쉰 목소리. 그 쉰 목소리가 꼬드겼다. 룸사롱까지 치상을 끌고 간 사람은 허우대가 큰 걸걸한 목소리였다. 그들은 펀드의 수익금과 투기로 사두었던 신도시 보상금을 배분한 것 같았다. 법원 부동산 경매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던 곳에서 치상은 마땅한 물건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떴었다. 경매꾼들은 동물의 본능을 인간의 모습으로 감췄다. 1억 미만짜리에만 엄청나게 몰려있어. 그럴 수밖에. 그 정도 연립주택이라야 재개발해서 손쉬운 겁니다. 액수가 크면 돈을 빼기가 수월찮으니까. 그렇지. 작은 규모면 하다못해서 월세 받기가 좋고 뉴타운으로 지정만 되면 그 지분으로 아파트 하나는 거저 떨어지는 거야. 무려 77명이 응찰에 나선 14평의 연립주택은 9,599만 원에 낙찰되었다. 실제 가격이나 감정 가격의 차이가 별반 없는 이런 종류의 부동산들은 경매 서기관이 부르는 응찰자들에 의해 팔려갔다. 룸사롱에 갔었고 치상은 노래를 부르는 간만 내놓고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그날 쭉쭉 빠진 아가씨들의 노랫소리와 하얀 허벅다리를 만지며 치상에 팽팽해진 남성은 얼마나 힘들었던가. 사실 아내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본능의 불길을 끄지 못하는 곤혹스러움이 무척 힘들었다. 아내가 집에 온 것은 딱 4번이었다. 아이의 방학 때 2번과
아파트를 팔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뭉칫돈을 들고 갈 때뿐이었다. 그 후 아내는 돈이 든다는 핑계로 통화 횟수마저 줄이려 들었다. 걸걸한 목소리는 너스레를 떨었다. 며칠 전 경매장에서 만난 여인을 그날로 먹어 치웠노라는 자랑을 빼놓지 않으면서 아, 그년 말이야. 얼마나 새꼴이던지 혼났다니까. 이봐, 지상씨. 밖에 나가서 담배만 피우고 오는 거지? 도망가면 안 돼. 오늘은 우리가 기러기 아빠에게 꼭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들은 임원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들은 한때 회사 돈을 물 쓰듯 펑펑 썼던 사람들이었다. 돈으로 길들여진 습성과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는 지름길이 돈이라는 것을 배웠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이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생활의 여유를 만끽하며 사는 일은 현실이었다. 국제구제금융으로 겨우 되살아났다가 다시 곤두박질하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신선한 세상에는 모두 살아내기가 버거운 일이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시대일 적에 물질의 풍요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궁핍으로 쪼들리는 고통을 견디는 것은 형벌이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계속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깊어졌음에도 무릇 배부른 사람이 있고 배가 고픈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사는 자는 살고 죽는 자는 죽는 게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너도 나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유학열풍이 불었다. 바람이 들어 아내와 딸아이를 호주에 보낸 4년은 무척이나 긴 세월이었고 시들한 회사마저 그만두게 된 것은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넓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세옹지마라고나 할까. 그 돈의 나머지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던 것이 생각보다 더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렇지만 짐의 무게는 여전하며 부피도 그대로였다. 휘황찬란한 불빛은 무더운 도시의 어둠에 섞여 어지러웠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들어찬 밀림지대는 폭염으로 지글지글 끓어올랐다. 거대한 도시는 짐승들의 먹이사슬이 빽빽하게 얽혀진 아프리카였다. 치상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렸다. 그런데 왜 불현듯 물장구 치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났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작정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그 카페는 간선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간 1층이었다. 겨울 나그네. 유리문에 파란 네온 글씨로 표시된 카페의 이름이었다. 슈베르트가 무더위에 방황하는 치상을 유혹했던 것이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공간을 에어컨 바람이 장악하고 있었다. 테이블이 5분인 홀 안에는 조용필의 고독한 목소리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흘렀다. 혼자세요? 긴 머리를 한 여자가 흰 얼굴로 치상을 슬쩍 훑어보며 물었다. 뭘로 드릴까요? 치상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바텐더 테이블 앞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았다. 여자가 구석진 냉장고에서 맥주병과 마른 안주를 가져올 동안 치상은 홀 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홀 안의 구석진 곳엔 나이 어리게 뵈는 또 다른 여자와 손님 서너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길게 둘러쳐진 바텐더 테이블 뒷벽으로 많은 양주병들이 조명에 반사되어 갖가지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 옆 진열장에는 음악 CD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맥주 거품이 유리컵 가장자리에 이르도록 따른 여자가 치상을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방금 나온 그 노래 다시 들을 수 없나요? 킬리만자로의 표본 말이에요? 가수의 독백으로 묻어난 절규는 낙숫물이 떨어지듯 한음씩 애수의 음정에 섞여 되풀이되었다.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낭랑한 목소리로 올가미를 걸어온 여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베토벤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어요, 우리 카페에. 내 이름은 강치상. 처음 시작은 그랬다. 외롭고 굶주린 하이에나에게는 먹이로 배를 채우는 일이 급했다. 누구든지 망가지거나 잘 되는 일은 언제나 그 다음이었다. 카페를 들러 집에 오게 되는 횟수가 늘었다. 순댓국집에서 혼자서 감자탕에 소주를 마시고 들렸던 어느 날, 여자는 검은 블라우스에다 흰 바지를 입고 혼자 달랑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굵어졌다. 마른 수건을 가져와 회색 싱글 웃옷을 눌러주던 여자에게서 샤넬 향수 냄새가 훅 끼쳤다. 친구들이 마시다가 남긴 술이 있다며 여자는 양주잔 2개를 가져왔다. 꾹 담은 입술 아래 긴 턱에 머문 여자의 시선을 치상은 느꼈다. 가물거리는 물결의 무늬처럼 카페에 끈끈한 어두운 조명이 졸고 있었다. 치상은 떠밀려오는 물결에 오락가락하며 생각의 조각들을 주워 담지 못하고 무연히 표류했다. 치상은 자리를 건너온 여자의 샤넬 향수 냄새의 유혹을 견딜 수 없었다. 수컷을 갈망하는 여자 눈빛의 정체는 쾌락과 절정으로 연결돼 보였다. 가슴이 끓어오르며 물밀듯이 솟구쳐 올라오는 정염의 불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포개진 손은 우연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전류가 사타구니로 전이되어 힘이 불끈 솟았다. 치상은 여자를 와락 껴안고 입술을 더듬어 빨았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멀리 있는 아내는 당장 현실이 아니었다. 바깥에서 왁자지껄한 카페 손님들의 소음만 아니었더라면 갈증이 적당히 해소되었을지도 몰랐다. 오히려 그랬으므로 단초는 더 끈끈하게 작용했다. 그들의 만남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술집 주인과 단골 손님이 되어 불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걸 억지로 막았다. 여자도 적당한 탐색과 관찰이 필요했을 것이다. 만나서 술을 퍼마시고 깔깔거리며 음악을 듣고 시시껄렁한 말장난을 늘어놓았지만 서로 작업의 일부분이었다. 그리하여 시일은 흘러갔으며 탐닉, 유욕 따위에 몰입했다. 단지 집착했다고 하여 인간 누구나 가졌을 법한 신뢰, 믿음까지 아울러 챙긴 건 아니었다. 승용차를 타고 2줄기 강물이 모인 수원지에서 더 거슬러 올라갔다. 카페들과 모텔 건물들이 강 연안을 따라 줄지어 있었다. 강물은 훨씬 더 아래에 위치한 거대 도시로 흐를 거였다. 지푸른 숲은 야산들로 번져 온통 생명의 천지였다. 유럽의 오래된 작은 성처럼 생긴 모텔이었다. 치상의 승용차는 조수석에 탄 여자의 허락 없이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더블 침대가 작아 보일 만큼 넓은 방은 강 연안과 바짝 붙어 있었다. 여자가 커튼을 제키고 베란다에 붙어있는 유리문을 열자 정체 모를 하얀 영혼들이 뭉게뭉게 달려들었다. 안개였다. 산들이 모여있는 시원에서 물결은 안개를 뿜어내며 쉼없이 흐르고 흘렀다. 먼저 누구랄 것 없이 서로 힘껏 껴안았다. 입술을 열면서 여자는 침대 위에서 꿈틀거렸다. 치상이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살코기를 찢어먹고 물을 찾아 헤매는 표범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여자의 삿에서 나는 냄새는 샤넬 향보다 더 짙었고 깊었다. 하나가 되려는 몸부림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쁜 숨결이 점점 더 거칠어지며 살과 살이 결합되었다. 신경의 고압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이 타오르고 정신이 멍멍해지도록 온몸을 감전시켰다. 죽음도 극치에 이르면
황홀감과 같은 신호를 보낼까? 여자의 손톱은 저번과 달리 분홍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다. 치상은 여자와 강물이 맞닿은 모텔의 산책로를 걸었다. 강의 언저리로부터 물 한 개가 자우룩하게 번져나갔고 안개는 더 가까이 밀려왔다. 아니, 안개는 숨어있다가 날빛이 돋은 뒤에도 휘휘 돌아다니며 강을 따라 논일었을 것이다. 우리 여기서 얘기 좀 하고 가요. 여자가 두툼한 입술을 열어 치상에게 속삭였다. 우리라는 말이 아주 생소하게 들렸다. 말의 꼬리를 따라 불현듯 잠재의식을 낳았다. 오랜만에 들어본 호칭이었다. 손을 까딱거리던 여자는 말장난처럼 자기 자신의 사연을 남의 이야기를 하듯 했다. 나의 과거를 알고 난 뒤부터 남편의 잦은 손찌검이 있었죠. 남편을 알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랑했다면 나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닐걸? 치상이 생각난 대로 대꾸를 했다. 여자는 흘러내리는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크게 눈을 뜨다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 뭐 말 되네. 그렇겠죠. 바람도 사랑이라면 사랑이니까. 죽은 우리 엄마도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는데 아버지 바람기 때문에 이혼한 뒤에 죽었죠. 전생에 버림받은 집안인가 봐요. 우연의 일치겠지. 주변에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라고 해서 구술한 적도 있어요. 근데 참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영혼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남자의 넋이 내게 소리를 질렀어. 살아있을 때처럼. 그리고 배가 고프다면서 고사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마구 먹는 것이에요. 구슬하던 무당의 얼굴은 마치 굶주린 아귀 같았다니까요. 여자는 뭔가 더듬으며 담담하게, 그러나 몸서리 쳐지는 듯 가끔씩 말을 멈칫거렸다. 습한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사라졌다. 상류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수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늘 머금고 죽은 넋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일들을 아직껏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있는지. 모든 건 생각하기에 달렸어. 당신도 영혼으로 묶어진 내 운명인가? 치상은 대답 대신에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여자가 손을 내밀며 담배 한 개비를 가져갔다. 잘못된 결합이라도 좋아하는 순간이 끈끈할 때면 모든 질시조차 숨어버리는 법이다. 일들은 잘 풀어지고 있었다. 쪼들렸던 돈 문제도 가닥을 잡았고 여자에게 몰입하여 그간 허전하리만큼 숭숭 뚫린 마음도 붙잡고 있질 않던가. 그럼에도 치상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고 불안한 기운에 젖어들었다. 뱃속은 불덩이를 삼킨 듯 뜨겁고 메스꺼웠다. 아내와 아이를 보낸 그 무렵부터였다. 무엇인가 불안하다거나 신경을 곤두세우면 곧잘 그랬다. 몸과 마음의 관계란 털실로 짠 스웨터였다. 올이 풀리면 옷은 실타래로 남는다. 돈을 아낀답시고 진즉 혼자서 소주와 솥뚜껑 위에 기름진 삼겹살을 구워 트림이 나오도록 꾸역꾸역 삼켰던 일조차 후회가 될 정도로 여자에게 빠져들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여자와 어슷하게 빗나가게 되었을까? 뜨거웠던 이메일은 단줄의 문장으로 남겨졌거나 끊기기 일쑤였다. 한동안은 여자의 갈구 어린 메일 공세에 귀찮을 정도로 거의 날마다 답신을 보냈었다. 메일이 안 온다고 짜증을 내면 전화로 치졸한 핑계를 대면서까지 이어져 왔었다. 그건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 중 하나였다.
사이버상에서의 감정과 육신의 감정과 실상과 허상마저 교감되고 엉켜붙어 정염의 불꽃이 되었던 것이다. 육신의 탐닉은 치상에게 더 짙은 샤넬 향수 냄새로 마비시켰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자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카드 때문에 한 3천 모자라거든. 몇 달 후에 갯돈 타면 갚을게. 거래도 아니고 보시도 아닌 애매모호한 현실 역시 정염의 불길에 녹아버렸다. 그런가 하면 여자의 휴대폰은 금방 꺼져 있다가도 치상에게는 바로 벨소리가 들렸다. 일방통행이었다. 신압으로 복부에 축적된 비만처럼 모든 불신과 증오는 시간과 비례한다. 치상은 피가 거꾸로 돌았던 일들을 하나둘 되새겨보았다. 이봐, 요즘 뭐 생겼어? 한잔 하자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버리고 말이야. 하긴 이해는 하지. 이놈의 세상, 펀드고 증권이고 재미가 있어야지. 걸걸한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달팽이관에 울리는 듯했다. 혜정이가 쓰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또 환율은 얼마나 올랐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들어갈 거니까 돈 준비해 놔요. 모처럼 통화된 아내의 모습이 딸아이의 앳된 얼굴과 겹쳐서 어슴푸레하게 떠올랐다. 여자의 얼굴이 아내를 덮어버렸다. 치상은 여자가 원했으므로 아파트에 서너 차례 데리고 왔었다. 아내와 누워 지냈던 침대에서 여자는 질퍽한 흔적을 남겼다. 땀 범벅이 되도록 정사를 치르고 나서 또록또록 기계적인 목소리로 들렸던 말. 함께 살던 딸애가 제 아빠한테 가버렸죠. 요즘엔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픈 일이 많아요. 자꾸만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 의심쩍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곤란해요. 나는 당신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런 장사를 하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치상은 측은한 마음이 잠깐 가슴을 적시면서도 공명 없는 말을 비스킷처럼 씹어 삼켰다. 여자의 말처럼 죽은 옛사랑 대신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일도, 여자에게 푹 빠진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좋아하는 만큼 긴장이 풀리고 권태는 갈등을 불렀다. 그렇지만 사람이란 얼마나 간사한 동물인지 육신에 불이 붙으면 갈등은 수면 밑으로 착 가라앉고 말았다. 그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치상은 걸걸한 목소리들을 딱 한 번 카페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술값 싸고 좋은 집이 있는 줄 몰랐네? 이봐, 그래서는 안 되지. 어느 날이었던가. 늦게까지 치상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날따라 여자는 휴대폰을 들고 카페 밖을 자주 들락거렸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종업원 아가씨까지 퇴근했을 무렵이었다. 여자가 여느 때와 다르게 시큰둥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해요. 내 아파트로 갈까? 아침 일찍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느 때 같았으면 아파트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리던 여자였다. 카페에 덧문을 내려주는 것을 마다하고 정리한 뒤에 나갈 거라고 말했다. 치상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휴대폰이 든 가방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알았다. 택시를 돌렸다. 카페 문은 그대로였다. 문을 열었다. 여자는 테이블을 사이로 걸걸한 목소리와 술을 마시려던 참이었다. 강치상 씨, 나 말이야, 지금 막 왔어?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걸걸한 목소리가 당황한 얼굴빛을 금세 바꾸며 너스레를 떨었다.
여자는 일어서서 어쩔 줄 모르다가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돈 때문일까? 술집 여자의 우연일 수도 있었다. 아니, 우연이 아니라도 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비슷한 일은 다른 사람과도 있을 수 있었다. 짝짓기에 있어서 암컷의 이중성과 배신감, 그랬을 때 수컷의 낭패감, 가슴 한 복판으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질투의 불길. 그래,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치상은 눈을 떴다. 바깥에서 간간히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빗방울들은 귀 속으로 들어와 잠을 몰아냈다. 귀에 들리는 낙숫물 소리는 추측이 만드는 환청일지도 몰랐다. 높은 층에서 빗물이 낙하하여 땅에 부딪힌 소리가 들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제 여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밤은 다시 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니, 이제 여자가 와서는 안 되었다. CD가 들어있는 전축의 리모컨을 눌렀다.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 작은 음이 리듬으로 흔들리며 달팽이관으로 빨려왔다. 소리들은 침울한 어둠을 잡아당기며 점점 빨라지더니 불안하게 뭔가를 재촉했다. 바이올린과 첼로는 애틋한 슬픔을 잔뜩 머금었다. 치상은 자기 자신이 떠돌며 알 수 없는 운명의 밑바닥을 헤매는 것 같았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은 벽을 긁으며 떠돌았다. 꼼짝없이 미로에 갇혀 있었다. 육면체의 공간에서 내졌던 공허한 소리의 영혼은 귀신의 휘파람 소리처럼 울부짖고 발버둥치다가 굵은 금관악기의 체념으로 변했다. 그런 다음 물 흐르듯 유연하다가 번개와 뇌성을 꽝꽝 쳐댔다. 변덕스러운 선율은 추운 러시아의 변덕스런 날씨처럼 촛불이 꺼지듯 여린 음을 사위어버렸다. 전등을 켜고 냉장고 문짝에 든 소주병을 꺼냈다. 지난밤에 먹다 둔 술병이었다. 치상은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4년이 지났다. 증발한 그 세월을 관성으로 살았던가. 어설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구차하게 육신을 다독거렸던가. 어차피 유한대의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누구든 언젠가 소멸할 것이다. 여자와 자신 둘 중 패배한 쪽은 아무도 없다. 승리도 패배조차도 순간 속으로 사라지니까. 그간 너무나 머저리 같은 짓에 화가 치밀었다. 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자신이 무연하게 다가왔던 충동을 행운이라고 착각했던 까닭이다. 공짜라고 마구 처먹다 보니 먹이가 먹이를 먹어치운 것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락으로 빠진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일을 망각했었다. 아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다. 자기가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애엄마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건 너무하다. 혹시 알아요? 호주에서 딴 남자를 만나고 있을지? 질투의 불꽃을 일으키려고 발칙한 주문을 서슴없이 지피는 여자였다. 빌려준 돈 중에서 우선 500을 통장에 입금시켰다며 여자는 늘 하던 대로 아파트에서 팬티를 벗었다. 만나기 전까지 미웠던 마음을, 동물적인 본능이 치상을 뱀 혓바닥으로 날름거리며 유혹했다. 그것은 이중성이었고 중독성이었다. 흘러간 날들에 대하여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남았던가. 치상은 입을 사려 물었다. 아무튼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집이란 삭신의 일부분이었다. 육신을 입혔던 옷을 벗어던진다는 의미로 생각해버리면 그만이다. 결심은 여자의 일그러진 마음으로부터 생겼다. 당장 이곳을 소리 없이 떠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였다. 어지러웠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감쪽같이 지워지거나 희미해질 뿐이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방식으론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었다.
안지 2년밖에 안 되는 여자도 혈육보다 더 애증이 교차하고 있지를 않았던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방식으론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었다. 안지 2년밖에 안 되는 여자도 혈육보다 더 애증이 교차하고 있지를 않았던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아내도 여자도 현실을 사는 막연한 동반자일 뿐이었다. 차라리 혼자 사는 동안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체라도 했던 이들이 더 나았다. 슈퍼마켓 아줌마나 땅딸막한 세탁소 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일주일마다 마른 기침 소리를 해대며 아파트 일을 해주던 도우미 아줌마는 닭 쫓던 개마냥 숨이 차서 어이없는 얼굴이 되리라. 그들에게 치상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상한 노릇이었다. 치상은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그들의 기호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과 자기 자신의 비루한 삶이 대차대조표처럼 비교되었다. 삶이 세상의 틀과 방식대로 휩쓸린다 해도 그들의 삶은 아주 건강해 보였다.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뜬금없이 아주 오래전 굵은 혹을 등허리에 단 낙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들이 돋은 막막한 사막을 타박타박 걸었던 그 천형의 동물을. 술을 마실수록 애매모호한 인식의 사슬은 서로 떨어져 겉돌았다. 정신이 흐릿하면서 흘러간 것들은 무질서하게 어렴풋이 스쳤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보단 이미 폐기해야 할 것들조차 어지럽게 치상의 머릿속에 찍혀 있었다. 숨막힐 지경으로 후텁지근했다. 넥타이를 맨 치상은 불현듯 마개에 막힌 병모가지가 떠올랐다. 각진 굵은 콘크리트 기둥들이 떠받치는 천장에 붙은 닥트와 배관 파이프들 아래 승용 차량들이 드문드문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발걸음을 빨리 디뎠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벽에 부딪혀 넓은 지하차고를 울렸다. 여자는 벌써 비밀번호가 있는 출입문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사라졌다. 치상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비밀번호 샵 0311별을 눌렀다. 열쇠 대신 네 자릿수가 손가락과 접촉해 문이 열렸고 그것은 아파트 단지 세대수를 나타내는 비밀 숫자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자동 불빛에 드러났다. 벌써 승강기는 B2층에서 숫자를 바꾸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맨 꼭대기 15층까지 올라갔던 승강기가 내려왔다. 치상은 초조했다. 그는 열린 승강기 문 안으로 들어갔다. 향수 냄새가 훅 콧속을 통하여 폐부로 흡입되었다. 샤넬 향 냄새는 조금 전 하얀 투피스를 입었던 여자의 뒷모습을 불쑥 떠올리게 했다. 1층에서 승강기가 열렸다. 문이 열리자 들어온 늙은 여인이 잠시 주춤거리더니 치상을 흘끗 쳐다보며 승강기의 숫자를 눌렀다. 5층.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늙은이는 레이스가 달린 짧고 검은 블라우스 차림이었는데 그는 혹시 뚱뚱한 늙은이가 놀라지 않을까 하여 헛기침을 2번 하였다. 악마가 그에게 귀뜸이라도 하고 사라지듯 긴장이 되는 찰나에도 인기척은 사람을 안심시켜 주었다. 치상은 갑자기 답답하여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땡. 문이 열렸습니다. 5층을 멈춘 승강기 벽에서 어른거리던 늙은이가 고개를 돌리려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나갔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머물던 승강기의 열림 버튼을 잘못 눌렀다. 숫자의 빨간 불빛이 지워져 다시 눌러야 했다. 15층까지는 지루하고 아득한 시간이 지나갔다. 승강기 안에서 땡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라는 녹음된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여자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하얀 뒷모습을 돌려 앞으로 틀었다. 치상은 여자에게 얼굴을 들켰다. 눈이 마주쳤다.
치상은 무자르듯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여자는 비시시 웃음을 베어 물었다. 못 가요. 개 같은! 목에서 풀어내린 붉은 넥타이를 치상은 오른손에 감아들었다. 그리고 달려들어 이를 악물고 여자의 가느다란 목을 잽싸게 감았다.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팔을 손살에 치듯 내저으며 발버둥 쳤다. 넥타이가 목을 더욱 세게 조였다. 여자의 하얀 몸은 객소리도 없이 아래로 축 늘어져 주저앉았다. 여자의 웃음이 사라지기도 전 치상은 기어코 발작하고야만 것이다. 순간 머릿속이 온통 하얀 안개로 가득 차면서 정신과 육신의 행동은 전혀 별개였다. 누군가가 혹은 또 다른 혼이 비웃음을 흘리며 몸 안으로 스며들어 유영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귀신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누구나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적엔 천진난만했을 생이 삶으로 자라나면서부터 선과 악은 켜켜이 몸에 쌓였을 거였다. 통렬한 건 짝짓기뿐만이 아니었다. 주저하기 어려운 배신과 분노는 악마가 되어 그를 꼬드긴 것이 분명했다. 무더위가 기다린 듯 왈칵 달려들었다. 땀으로 범벅된 치상은 온몸이 떨렸다. 그는 수축된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며 여자의 시선을 붙잡아 계단으로 질질 끌어올렸다. 그리고 지붕 바닥의 비상 통로와 연결된 마지막 계단 앞에서 철문을 열었다. 치상이 서 있는 곳은 아파트 맨 꼭대기 지붕 바닥이다. 누워있는 시체를 옥상 한쪽에 튀어나온 창고 안으로 들밀었다. 치상은 난간을 붙잡고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를 흘렸다. 사방은 우뚝 멈춘 것 같았고 정적이 감돌았다. 여자의 혼을 빼앗은 게 인연이었단 말인가. 치상은 머리가 어뜩했다. 운명은 시간 속에 꽉 짜였는데 파멸을 예고하는 시간의 장치를 무시했던 자만에게 빚을 진 것이다. 주고받았던 분노로 따지자면 파멸이 모두 죄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닐 거다. 가끔 비상문을 열고 올라와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던 기억이 났다. 초점 없이 무연히 도시를 보면서 치상은 떨리던 마음이 체념의 파도로 밀려왔다. 안개의 시원은 어딘가. 도심은 안개로 지워져 형체의 부분들만 내밀었다. 안개가 가득 펼쳐져서 그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아래에는 아카시아 숲의 바람으로 일렁거렸다. 눅눅한 안개를 잠깐 움직이는 배후가 바람이었다는 것을 치상은 생각 속에서 어렵사리 찾아내었다. 지푸른 숲은 자잘한 나무잎들이 모여 이루어졌지만 안개에 쌓인 숲과 하늘을 한꺼번에 보면 그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치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안개의 치맛자락을 뚫어지게 주시했다. 그것은 손으로 몸으로도 휘휘 저어본들 감아낼 수 없는 거대한 악마의 그림자였다. 그러자 점점 머리도 꼬리도 보이지 않는 짐승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희뿌연한 안개의 늪에는 자연의 여러 가지가 숨어서 저희들끼리 놀고 있는 것 같았다. 해 저물어 어둠과 날빛이 지나 부욤한 아침이 다시 와도 저 헤아릴 수 없는 하얀 포말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인가. 입자들과 한 많은 혼들이 한데 섞여 강 연안이고 도시의 구조물들 사이로 감돌고 있음이 분명했다. 안개는 일시적으로 몰려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꿈이었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졌다. 치상의 몸은 점점 내리는 빗줄기에 젖어들었다. 검은 구름이 몰려가는 장마철이었다. 네, 지금까지 최성배 작가님의 단편소설 안개가 훔친 넋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